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 전단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그 공식이 뭐였었죠? 전단율 Q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Q라고 하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로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게 되면 box beam is constructed from four bolts nailed together as shown in figure. 여기 이제 피겨에 있는 것처럼 그 네 개의 판재를 가지고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빔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요 안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박스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그 고로 이제 구성을 했다 이 말이죠. So if each nail can support a shear force of 30 Newton,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못 하나가 30뉴턴의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다면 determine the maximum spacing S of the nails at B and at C so that the beam will support the force of 18N.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80N이라고 하는 이렇게 집중 하중이 여기 가해지고 있으면 우리가 금방 여기에서 리액션 포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액션 포스가 이쪽 방향으로 80N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그 전단력이 얼마로 걸리겠어요? 일정하게 여기를 잘랐을 때 이쪽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이쪽 위쪽으로 80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80N이 작용하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80N이라고 하는 전단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80N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공통적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전단력은 80N이 어느 위치에서나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못을 박아가지고 사용하는데 요 못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쪽 옆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그 박은 그걸 얘기합니다. 요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박은 못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문제는 뭐냐면 B하고 C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못의 최대 간격 S를 결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B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이제 요 위치인데, 여기 요 B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못이죠. 그래서 이 못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판재하고 요 판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소위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요 판재하고 요 판재 여기를 지금 접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그 연결되는 그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에 이 못이 견딜 수 있는 것은 30N인데, 이 30N을 이제 견딜 수 있는 못이 도대체 얼마만한 간격으로 이게 놓여야 여기서 계산하는 소위 전단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탱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계산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B에서 걸리는 그 전단율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Q를 구할 때 어떤 면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면적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는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요 B점 U라고 하게 되면 이 면적을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판재가 이 x 플러스 dx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쪽에서 이제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서 m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차이만큼이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지금 나오는 그러한 그 전단 U가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좀 똑같이 생기겠죠. 그 위에 판재가 힘을 받는 것은 B점 위에 있는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다 받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 B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못이 이걸 지탱을 할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그 힘을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재 자체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와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같은데,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단유는 목재 자체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재 자체에서 지탱하는 것이나 못에 의해서 지탱하는 것이나 전단유의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같게 됩니다.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B점에 있어서의 전단유를 계산할 때의 면적은 요 B점 위에 있는 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단유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Q는 I분의 VQ로서 이제 나타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I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뉴트럴 액세스는 어느 위치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죠. 75mm, 75mm니까 여기 도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37.5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가서 뉴트럴 액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I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I를 계산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사각형은 여기 도심에 대해서 하게 되면 12분의 BH 삼승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 안에도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이럴 때 I는 어떻게 구해요? 바깥쪽에 사각형에 대한 I에서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I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여기가 B가 75가 되고 H가 75가 돼서 12분의 1 B, H의 3승 해갖고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요 안에가 75에서 여기가 15고 여기가 15입니다. 그러니까 30을 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 B, H의 3승 45에 대한 거. 그래서 I를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I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는 뭐죠? V는 전체적으로 다 80N이니까 80N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를 구하기 위해서 이 B라고 하는 거 위에 이 면적을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Q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듯이 Y 프라임 바에다가 A 프라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프라임 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면적이니까 저희가 75에다가 15mm가 되겠죠. 그게 A가 됩니다. 75에 15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바는 뭐예요? 도심의 여기 뉴트럴 액시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이 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75 나누기 2죠. 37.5에서 얼마를 빼면 돼? 37.5에서 7.5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 바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QB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QB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형태로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I 계산됐고 V 80 뉴턴,
Q가 여기 계산됐고,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전단유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 이 전단유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대한 Q죠. 그러니까 이 못 하나에 대해서 이 못 하나가 이제 지탱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거를 반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QB를 계산할 때 I분의 VQ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 S를 구할 때는 이거의 반만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반을 사용했을 때 못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30N이니까 이 30N이 도대체 얼마만한 이 Q에다가 요 S를 곱해가지고 이 Q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단위에서 볼 수 있듯이 뭐죠? 단위 길이당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만한 힘을 지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는 여기에 계산된 것을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1mm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따라서 51mm를 뭐 측정을 해가지고 못을 박으면 뭐 되겠지만, 이제 넉넉하게 요것을 잡게 되면, 이게 이상하네요. 자, 못을 박는데 지금 목 간격이 51mm 정도가 지금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거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SB가 55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30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못 하나가 30N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55가 아니라 50이 돼야 되겠죠? 50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B점에 있어서의 그 Q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여기 그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C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이제 요 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 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요 면적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는 스트레스가 없고 여기도 스트레스는 없지만 여기에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잘라낸다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여기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스트레스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한 단면에서만 힘이 발생하도록 그리거나 아니면 대칭을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힘이 양쪽에서 발생하도록 자유물체도를 그린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여기에 힘이 얼마가 걸린다 하게 되면 이게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힘도 이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 면하고 요 면에서 똑같은 전단유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을 물론 아까 계산을 여기서 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먼저 계산을 안 하고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한다면 당연히 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똑같은 결국 잘린 면이 이제 두 면이 돼서 그 두 면에서 작용되는 그 전단유의 크기가 같아야 우리가 이거에 2분의 1이 걸리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은 요 면적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 면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큰 모멘트에 의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조그만 모멘트 M에 의해서 또 이쪽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저쪽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힘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그 힘 두 개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면에서 양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요만한
요만한 막대가 지금 요만한 판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발생하는 그것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힘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요 면하고 걸리는 Q가 똑같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여기에서도 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이 없으니까 뭐가 이걸 지탱을 하는 거예요? 목재 자체가 그걸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못에 의해서 이제 지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했듯이 여기에서는 요 면적을 가지고 Q를 계산합니다. 그럼 이 Q 계산할 때 이게 뭐가 되겠어요? 45 곱하기 1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0mm니까 그걸 가지고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이제 요식에 의해서 높이가 30mm고 면적이 45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Q가 나오겠죠. 그러면 스몰 q는 i분의 vq니까 아까 i는 이거에 대해서 구한 거 똑같으니까 i는 그대로 있고 v가 80N, qc가 여기서 계산했던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나오는 거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못에 의해서 지탱하는 것은 절반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0.7059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SC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85mm가 나오게 되면 그대로 85mm를 사용을 하면 이 80N에 대한 전단력을 이 못이 지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못을 박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해가지고 못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박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제 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 뭐 못이 하도 싸서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예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nails having a total shear strength of 40 Newton are used in a beam that can be constructed either as in case 1 or as in case 2, figure 718. 그래서 이 그림에 있듯이 이게 케이스 1이고 이게 케이스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못들이 40N의 전단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제에서 30N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지금 40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the nails are spaced at 90mm 그러면 여기 간격 이 못의 간격을 지금 90mm만큼 이렇게 90mm 간격으로 못을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못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박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못하고 이 못의 간격은 90mm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determine the largest vertical shear that can be supported in each case so that the fasteners will not fail. 여기 fastene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체결제를 fastener라고 합니다. fastener가 체결제니까 이 체결하는 것은 사실은 못만 있는 게 아니고 못도 있고 뭐 나사도 있고 뭐 리벳도 있고 뭐 본드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제 못이나 나사 종류가 이제 fastener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뭐냐면 아예 이 구조물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m의 간격으로 해서 못을 박고 여기서 판 3개가 있는데 이 판 3개를 이 못하고 이 못으로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런 보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는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걸 크게 만들고 나머지 것들을 여기 2개를 판재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이제 여기 같으면 판재가 5개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못을 여기서 이쪽으로 받고 여기서 이쪽으로 받고 해서 못을 4개씩이나 사용한 거죠.
이랬을 때 얘가 이 못이 이제 요 간격 요만큼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못하고 요 사이가 사실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른다면 못이 한 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자르면 못 반개, 여기도 못 반개 해갖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못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 한 개가 지탱할 수 있는 전단력이 이 케이스가 더 큰 거냐 아니면 이 케이스가 더 큰 거냐를 한번 계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determine the largest vertical share.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는지 계산해봐라. 자, 딱 보면 어느 쪽이 더 전단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이쪽은 나무고, 그죠? 여기 나무에다가 못 2개 박은 거잖아요. 똑같은 간격에다가. 여기는 뭐야? 못이 똑같은 간격으로 있는데 못을 4개나 박은 거죠. 그러면 못이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더 강할 것이고, 못을 1개 박는 것보다는 4개 박는 쪽이 훨씬 더 큰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값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당연히 뭐 여기가 더 크겠지만 값을 구해라.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결국 뭘 구하라는 겁니까? Q를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지금 40N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Q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S를 곱하게 되면 얼마만한 그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거가 결국은 못 한 개가 지금 그 잡아주는 이제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Q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게 뉴트럴 X가 여기 있고 이 판하고 서로 이제 밀릴 텐데, 그죠? 밀리게 됐을 때 전단력은 여기에서 지금 작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판재가 이쪽으로 밀고 이쪽에서 또 밀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이제 이쪽에 전단유가 이제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Q를 구할 때는 어느 면적을 갖고 계산하냐면 요 면적을 갖고 계산해야 되겠죠. 요 면적. 여기에서는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전단유가 흐르는 면이 될 거니까 이제 요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그 차이만큼 얘가 이제 지탱을 해줘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고 여기에 요 면하고 요 면에서. 근데 요 면하고 요 면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사이즈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 Q를 구할 때 I분의 VQ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I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이거 와이드 플랜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플랜지 타입이죠. 요 위는 플랜지고 여기가 웹이고 여기가 또 다시 플랜지니까 요거 가지고서는 12분의 BH 삼승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가지고 12분의 BH 삼승한 다음에 여기 도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AD의 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2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I가 되겠죠. 여기의 I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의 I도 이거 하나의 보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의 길이가 30이죠? 30, 여기도 30, 5,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50. 그러면 이거 단면하고 이 단면은 어때요? 모양이 같죠? 그러니까 I는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I를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BH 3승. 얘는 왜 마이너스죠? 말이 안 되죠? 12분의 BH 3승은 여기고 그 다음에 2배의 여기가 12분의 BH 3승에다가 A, D의 제곱 해갖고 더해줘야 되죠. 이게 잘못된 겠죠?
빼준 거예요? 수식을 또 그렇게 썼구나.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요만한 사각형에서 지금 요만한 사각형 두 개를 빼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40이 돼서 그거에 이제 2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1 B 10이 되고 그 다음에 H가 40이 돼서 그러니까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두 개를 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I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Q, 그러니까 케이스 1에 대한 Q는 바로 요거죠.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30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죠? 여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50이니까 이거 자르면 여기가 25가 되고 25에서 2.5를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2.5가 되겠죠. 그래서 22.5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mm. 그래서 Q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이 I분의 VQ니까 이제 V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한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느냐. V.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여기 계산된 거 3375. 그 다음에 I가 여기 계산됐던 거 그대로 여기 써지고 그 다음에 여기 Q라고 하는 게 뭐예요? S 오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Q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못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40이고 그것이 얼마만한 길이만큼 떨어져 있냐면 90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이 90분의 40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Q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건데 못의 그 쉐어 스트렝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시 Q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에서부터 거기에 V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1 뉴턴까지 이 못이 지금 지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 2는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이 식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 Q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죠? 스페이싱이 90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90분의 40은 똑같을 거고 I도 똑같겠죠?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V는 당연히 우리가 구할 거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럼 뭐만 달라지겠어요? Q만 달라집니다. 그럼 그때 Q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Q는 뭐가 되겠죠? 요거에 대한 Q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Q.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5mm였었죠. 그걸 이용을 해서 Q를 구하면 됩니다. 자, Q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2.5에다가 면적 10 곱하기 5가 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Q라고 하는 요식을 아까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 Q는 90분의 40하고 같고 그 다음에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이 Q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Q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V가 81.3 뉴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거에 비하면 3배네요. 3배. 그죠? 아까는 27.1이고 이번에는 81.3이니까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전단력을 이제 지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제작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용이하죠. 못을 몇 개 더 많이 그 간격을 조금 촘촘히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만큼의 전단력을 받는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S를 요거에 3배 정도를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스페이싱으로 박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못을 박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필요한 간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조립부에서 소위 패스너를 이용할 경우에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못으로 인해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전단력이 얼마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거에 또 응용하는 그 주제로서 이 shear flow in thin walled beam이라고 하는 거예요. thin walled bea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께가 굉장히 얇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in walled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굉장히 얇다는 뜻이에요. 여기 두께가 굉장히 얇다. 두께가 얇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두께가 작으면 우리가 V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작용할 때 이쪽에서도 그러면 전부 아래쪽 방향으로 뭐가 쭉 생기죠? 쉐어 스트레스가 쭉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쉐어 스트레스들을 쭉 다 더해주게 되면 뭐와 같아요? 결국 V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타우가 쭉 이쪽 방향, Y축 방향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도 Y축 방향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얇다. 이렇게 되면, 얇은 데서 쉐어 스트레스를 이제 버티는 양이 얼마나 될 거냐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thin walled 그럼 굉장히 두께가 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쉐어 스트레스가 Y축 방향으로 있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작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소위 우리가 명명을 하자면 뭘로 명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다 하게 되면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타우의 이름은 뭐죠? 일단은 타우의 x, y 하게 되면 x가 뭘 의미해요? 축의 수직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x축의 수직한 면이다 하게 되면 그게 x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이게 x면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y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y라고 하는 걸 붙여주죠. 그런데 y가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플러스 타우 xy가 되고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 x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y를 위로 놓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 타우 xy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요 두께에 대해서 타우 xy는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을 다 여기서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도 이제 이런 데서 계산을 해봤지만 여기 같으면은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그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러니까 Q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요점으로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서 요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Q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요점에 대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여기 이 면에 있는 요점에 대해서는 타우가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쪽 방향으로 지금 V가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쉐어 스트레스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되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거의 이름은 뭐라고 붙여야 되겠죠? 자, 이쪽 축을 X라고, 자, 이쪽 축을 X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축을 이렇게 Y라고 놓고, 그럼 Z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면은 지금
Z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타우를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때, 이게 요 면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니까 면은 뭐예요? X가 되겠죠? 이쪽이니까 이게 X면이잖아요. 근데 타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Z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타우의 XZ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쪽이 지금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이고 그 다음에 Z축은 이쪽이 됩니다. 이쪽.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기 B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제에서 봤듯이 여기에 있어서의 전단력을 구하려고 하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가 지금 스트레스가 없는 면이니까 여기에만 힘이 걸리도록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띄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B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요 B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띄어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쪽에 지금 M 플러스 DM 때문에 지난번에 봤었던 F 플러스 DF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멘트 때문에 이쪽에 F라고 하는 게 여기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떤 힘이 더 필요한데 그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면은 이 면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대면은 지금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에만 지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D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이 DF라고 하는 게 뭘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타우가 있다면 타우에다가 여기가 요 면적이 뭐가 되겠죠? T하고 여기가 dx입니다. 그래서 타우 t dx가 df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이 지금 df가 돼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타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타우가 일정하다는 거죠. 요 면에서. 그러면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타우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타우가 작용해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X면이니까 X에다가 플러스 Z축으로 지금 작용하니까 타우 XZ가 되면서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모양이 어떻겠어요? 다 똑같겠죠. 그러겠죠? 근데 뭐만 달라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Q를 계산할 적에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거의 면적이 계속 달라집니다.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타우가 여기 바운더리에 근접해 있다 그러면 제로가 될 거고 그게 쭉 요 면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Q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타우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타우가 쭉 증가되게 됩니다. 이따가 그걸 계산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타우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C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타우를 또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스트레스가 없고 위에도 스트레스가 없고 여기하고 여기는 힘이 걸리고 따라서 이 두 개의 힘을 평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쪽 면에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꼭 하나의 면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힘이 있을 수 있는
면을.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요걸 떼어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점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F하고 F 플러스 DF는 똑같습니다. 당연히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여기가 F 플러스 DF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힘을 평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요 면에서밖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DF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DF가 있다면 타우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지금 타우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C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쭉 바꿔서 변경을 쭉 해 나가게 되면 C가 여기에 있을 때는 제로가 되겠죠? 면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면적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뭐가 커지는 거야? Q가 커지는 거죠. Q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타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맥시멈이 되죠. 그럼 이때 이 타우 XZ는 부호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타우의 XZ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이었었죠. 그 두 개의 그 타우가 이쪽 면에 있는 타우를 전부 다 합친 거하고 이쪽에 있는 타우를 전부 다 합친 거가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 제로가 돼야 돼요? Z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단순히 힘 준 게 이 V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Z방향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죠. 평형을 유지하려면. 자, 그럼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즉 위에 쪽에서 지금 타우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의 타우의 방향. 이 위하고 아래는 뭐가 달라지죠? 모멘트의 방향은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도심에서, 그러니까 뉴트럴 엑시스에서 위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압축을 받고 있죠. 여기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겠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거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방향이 이쪽이 되고 얘가 이쪽이 되니까 이 DF의 방향도 반대가 되게 되겠죠. 반대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도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지금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서 타우가 커지겠죠. 여기는 마찬가지겠죠? 여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제로, 두 개 합쳐서 제로.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타우 XY와 타우 XZ가 공존을 하기를 하는데 타우 XY의 크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두께가 매우 작으니까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타우 XY에 대해서 별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우 XZ는 굉장히 클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여기 면적이 크게 되면 Q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타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가 B점에서는 이쪽 방향, C점에서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 똑같은 위치를 B'라고 잡는다면 B'에서는 이거와 반대 방향, 그 다음에 C'도 이 C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죠, 이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그 유로에다가 이거 왜 갑자기 유로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다 물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흐르는 게 유로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물을 이렇게 붓는다 생각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이동할 것 같아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붓게 되면 이게 내려가서 여기서 갈라지겠죠. 근데 이 갈라지는 방향이 어때요? 이 전달 능력의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물이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면 양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려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전달 능력의 방향은 여기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전달 능력의 방향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